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합니다. 김영민 아나운서와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점심 먹고 한잔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네, 조금 전에 오전 국무회의에서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제의 요구안이 의결이 됐죠? 맞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지난 9일에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가 돼서 정부로 이송됐죠. 정부가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 제2요구안 심의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의 근거로 총 4가지를 들었는데요. 먼저 헌법 가치가 훼손되고 국민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특조위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미확보될 우려가 있고 또 광범위한 특조위의 업무와 권한으로 인해서 행정사법부의 역할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며 불필요한 조사로 인한 국가 예산 낭비 또 재난관리 시스템의 운영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진정으로 유가족과 피해자 또 우리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특별법이 제정되면 정부도 적극 수용할 거지만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은 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정부가 대신 유족들을 위한 피해 대책, 지원 대책 그걸 발표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국무총리 직속 피해지원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국무회의 직후에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이 이태원 참사 피해자 또 유족에게 피해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오늘부터 바로 국무총리 직속의 피해지원위원회 설치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고요. 또 피해자의 생활안정지원금과 의료비 간병비를 확대합니다. 치유휴직을 지원하고 심리 안정 프로그램과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에도 나섭니다. 또 피해를 본 지역이죠. 이태원 상권의 경제 활성화 방안까지 추진하고요. 또 지자체와 유족과 협의해서 추모시설 건립하고 관련된 민형사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확정 전에 피해 보상이나 지원까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야당 반응 나왔죠?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제2요구권 의결하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강하게 반발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할 생각은 엄두도 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모경 원내대변인 브리핑에서 159명의 무고한 국민이 희생됐는데 참사의 진상과 책임을 밝히는 게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 심화시킬 일 아니지 않느냐라면서 정말 뻔뻔한 정부다라고 질타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오늘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그러던 중에 제2요구권이 의결되자 절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TV 생중계로 나가고 있는데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또 입장을 밝히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2요구안을 윤 대통령이 제거하게 되면 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가서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서 오찬을 함께했다는 소식. 이것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또 당정 수뇌부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번 오찬은 2시간 30분 넘게 진행됐는데요.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윤재욱 원내대표가 2시간 동안 오찬을 갖고 그 뒤에는 집무실로 또 자리를 옮겨서 37분가량 차담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 회동이 대통령실이 먼저 한 위원장과 윤 원내대표를 초청해서 당에서 이에 응하면서 성사된 그런 만남인데요.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 23일에 충남 서천시장 화재 현장에서 만나서 함께 상경을 한 이후에 엿새 만에 오찬을 가진 거고요. 한 비대위원장이 지난달 26일에 취임했는데 취임 이후에 윤 대통령과 오찬을 가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 오찬은 또 처음이군요. 자, 어떤 얘기를 나눴을지 궁금한데 어떤 얘기 했다고 하죠? 앞서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 차례 충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회동이 국민의힘 공천 또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이런 것을 두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두 사람 간의
논란이나 어떤 충돌을 불식시키고 봉합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의도에서 마련되지 않았을까, 이런 해석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하지만 민생 얘기만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찬 후에 브리핑을 갖고 김건희 여사 의혹, 또 김경률 비대위원회 공천 문제, 그리고 윤 대통령의 신년 간담회, 이런 언급은 없었고 오로지 민생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문제나 철도 지하화 비롯해서 교통 문제처럼 각종 민생 현안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예. 오늘 아침에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 만났을 때 기자들이 또 무슨 얘기냐고 물어봤을 텐데 오늘은 뭐라고 그러던가요? 네, 어제 대통령과 오찬을 가진 한 위원장, 오늘 출근길에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당은 당의 일이고 정은 정의 일을 하고 그 목표는 시민들을 위한 방향이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전날 오찬을 가져서 윤 대통령과 갈등이 해소된 걸로 볼 수 있느냐, 이런 질문도 당연히 있었겠죠. 여기에 대해서 한 위원장은 대통령도 저도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서 우리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하게 협력하고 뭘 해낼 수가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게 바로 민생이라고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런 한편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고발을 했어요.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죄송합니다. 이 질문을 제가 이관섭 비서실장인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먼저 정정을 해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또 이관섭 비서실장을 경찰에 고발했다는 사실 알려드립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고요. 민주당의 윤석열 정권 관건선거 저지 대책위 서영교 위원장과 소병철 부위원장 또 강병원 간사가 오늘 서울경찰청을 방문해서 고발장 제출했는데요. 지난 21일에 이 실장이 한 비대위원장 만나서 사퇴 요구를 전했다고 하죠. 이것이 이제 윤 대통령이 공천과 관련해서 당무에 개입해서 선거법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민주당이 법적 조치를 취한 겁니다. 서영교 위원장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라면서 대통령이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들 중에 가장 높은 지위자고 그래서 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총선을 앞두고 공천에 개입하는 등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면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관섭 비서실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제 탓입니다. 죄송해요. 자, 검찰이 프로야구, 이 얘기 또 지금 또 화제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검찰이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스의 김종국 감독 그리고 장정석 이제 전 단장입니다. 이 두 분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네, 검찰이 어제 구단 후원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이 기아 타이거즈의 김종국 감독, 장정석 전 단장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프로야구단의 현직 감독이 이렇게 비리 혐의로 구속심사대에 서는 건 처음인데요. 두 사람이 오늘 오전에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받았고 마치고 나오는 모습까지도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김 감독과 장 전 단장 은 구단의 후원사인 커피업체로부터 금품 수수한 혐의를 받는데 김 감독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억대가 넘는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고 장 전 단장은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금품을 받고 후원업체 선정에 개입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김종국 감독도 전 감독이라고 해야겠네요. 감독과 구단이 김 감독과의 계약을 해지했네요. 맞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김 감독이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라고 판단해서 구단은 직무 정지 조치를 내린 데 이어서 어제는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리고 팬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라는 공식 사과문까지 냈는데요. 예. 지난해 개막 직전에 단장 해임에 이어서 2년 연속 이렇게 악재를 맞게 된 기아 타이거즈. 전지훈련을 떠나는 출국장에서 수석 코치가 대신 사과의 말을 전하는 모습이 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예. 진가병 기아 수석 코치가 같은 팀원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고개를 숙였는데 이 입장을 밝히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많이 참담하니까 또 그러지 않았나 봅니다. 참 요즘에 과일 가격이 무섭게 오르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설 앞두고 정말 걱정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정말 걱정이 되는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어제 기준으로 감귤 10개 소매 가격이 5,327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개당 530원 꼴인데 감귤이 27년 만에 최고가를 연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감귤 가격이 1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55.8%나 올랐는데요. 사실 감귤은 생산이 양호했다고 해요. 그런데도 가격이 급등한 게 사과나 배, 단감이나 딸기처럼 다른 제철 과일들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덩달아 이 귤의 수요도 올랐기 때문에 가격이 올랐습니다. 대체 과일들 가격도 살펴보면 단감 소매 가격이 22,224원으로 1년 전보다 70% 넘게 올랐고요. 예. 딸기도 100g 평균 소매 가격이 2,401원, 1년 전보다 36.9% 올랐습니다. 사과와 배는 최근에는 조금 가격이 내리긴 했지만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도매 가격이 전년 대비 1.7배에서 2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